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장입니다. 영화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나는 감동도 크지만 원래 좋아했던 음악을 영화에서 들으면 그 음악을 많이 듣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죠. 몇 년 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이름들로 만든 노래라는 영화를 볼 때 저 장면에서 무슨 음악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다가 무척 좋아했던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스쳐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지라르라는 감독은 특히 음악 영화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글렌 굴드에 관한 32개의 이야기, 레드 바이올린, 보이 콰이어 등이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이름들로 만든 노래 역시 바이올린 곡이 많이 나오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도비들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인 이 소년이 런던의 음악가에게 사사를 받을 길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인공 마틴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동갑내기 마틴과 도비들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우정을 쌓아가며 성장합니다. 마틴의 아버지는 도비들을 전력을 다해 후원하다 드디어 그의 데뷔 무대를 기획하고 수많은 청중이 도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기리는 기도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된 것을 알고 도비들은 이후 다른 삶을 택합니다. 그는 한때 버리고 싶어 했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복원하고 그 공동체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를 찾아낸 마틴이 도비들에게 그가 나타나지 않은 음악회로 인해 파산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도비들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런던의 음악회에서 연주를 한 후 다시 그의 공동체로 떠납니다. 도비들이 돌아와 무대에 설 때 무슨 곡을 선곡할지 묻는 마틴에게 내미는 수십 년 전에 구겨진 음악회 브로셔에 적힌 연주곡 목록에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그는 이 협주곡을 연주하고 후반에는 독주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협주곡은 막스 브루흐가 1860년대에 수년에 걸쳐 작곡한 곡으로 격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낭만주의 풍의 음악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름들로 만든 노래의 선율을 연주하는 후반의 연주곡에 더 비중을 두었고 브루흐의 협주곡은 1악장이 압축되어 짧게만 연주되지만 이 곡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도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며 남기고 간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곡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공통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려면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술가는 스스로를 개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이미 개인일 수 없다고 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중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는 늘 고민거리죠. 영화에서는 자신의 개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뒤에 연주한 이름들로 만든 노래는 온몸으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껴안고 있는 의무감을 표현한 것일 테고요. 이 두 곡의 대비 속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서기를 바라던 청년이 열정적으로 연습하던 이 곡의 연주를 포기했던 아픔이 다가옵니다. 영화 속 도비들의 캐릭터로는 이 둘을 통합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다루지만 도비들과 마틴이라는 그 개인의 캐릭터의 내면을 깊게 들어가 대비시킵니다. 온화하고 통합을 잘하는 마틴과 달리 도비들은 스스로에게 양자택일을 계속 강요합니다. 좋아하던 연주와 고통을 공유하며 사는 것이 그에게는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우리들에게도 특정 시기, 특정 조건에서는 도비들처럼 많은 문제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은 청년기에 특히 심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 곡을 참 좋아했던 청년기에 어떤 의무감이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도 잘 듣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역사가, 때로는 가족이 부여하는 의무감과 또 내면에서 솟구치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갈망의 대립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브루크의 음악 속에서 크게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리 골드스미스의 음악이 있는 영화 한 편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